시간이 다 안녕하세요, 프로게임돌이 말맨입니다. 이번 시즌1이 시작되고 악의 심장을 활용한 새로운 피해창 빌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해당 빌드는 저도 아직 육성 과정이고 템 세팅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거적대기만 둘둘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피해창은 제압 데미지를 중심적으로 세팅하고 소개해드렸으나 제압 데미지는 어느정도 템 세팅이 완료돼야지만 그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육성 과정에서는 극대화 피해 위주의 세팅으로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압 세팅으로도 테스트를 진행해볼 예정이지만 이발사의 심장으로도 좋은 성능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빌드를 가이드 영상으로 준비했고 앞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킬은 노화, 시체 촉수, 피해 안개, 피해 파도, 시체 폭발, 피해 창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킬들을 보시면 기본 스킬이 없다 보니 주변에 시체 또는 피해 파도가 없을 때는 단일 정예목과 싸우는 도중 정수가 없어서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만 기본 스킬을 S키로 눌러서 노화 저주랑 과다출혈을 수합해서 사냥을 하거나 피해 안개로 시체를 만들어서 사냥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번거로우시다면 스킬창에서 노화 저주를 빼고 과다출혈을 넣으신 이후 악의 심장에서 노화 저주 오라를 걸어주는 심장을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템 세팅에서 정수 소모량 감소 및 행운 적중 시 정수 회복 옵션들이 많이 있을 때는 정수가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정수 관리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해당과 같이 변경해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스킬 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스킬은 과다출혈을 선택했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기 위한 포인트로만 사용해줍니다. 저는 과다출혈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노화 스킬 대신 과다출혈을 사용하실 분들은 시종의 과다출혈까지 포인트를 투자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정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핵심 스킬은 피해창을 마스터하고 강화 효과로는 초자연적 피해창으로 제압 효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빌드는 제압 의존도가 낮은 빌드이지만 해당 특성으로 인해 피해 구슬도 생겨나고 전설 위상에서 공격 속도 옵션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으므로 해당 효과로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부생의 에너지와 불안정한 균형에 1포인트씩만 투자해줍니다. 이번 패치 이후 불안정한 균형이 1포인트밖에 투자가 안되는데 패치노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해당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린 살점문 마스터에서 최대한 많은 시체를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탭에서는 피한개는 섬뜩한 피한개까지 1포인트씩 투자하고 시체 폭발도 마른 병이 걸린 시체 폭발까지 1포인트씩 투자합니다. 피한개를 통해서 시체가 주변에 없을 때에는 모자란 시체 부분을 수급할 수가 있고 마른 병 걸린 시체 폭발의 지속 데미지는 노화 저주 쿨타임 감소 효과랑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수학과 이번 패치로 버프를 받은 죽음의 동력 마스터로 데미지 증가폭을 올려줍니다. 다음은 저주 탭입니다. 피해 파도를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노화 저주는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마스터해서 쿨타임 감소 효과를 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은총은 포인트가 모자람으로 2포인트만 투자했고 데미지 증가폭이 많은 피해 증폭과 죽음의 손길은 마스터해줍니다. 다음 탭에서는 피해 관련 스킬들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섬뜩한 회복과 활력 흡수는 1포인트씩만 투자해줍니다. 활력 흡수는 보강 효과를 조금이라도 얻으면 피해 감소 효과가 생기므로 해당과 같이 투자해줬으며 은결된 피는 마스터에서 피해창 데미지를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영상들과 다르게 피해 경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빌드는 제압 데미지를 올리는 빌드가 아니므로 제압은 공격 속도 증가 옵션으로만 사용합니다. 시체 촉수 또한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제압 데미지를 사용하는 빌드라서 마른 병 걸린 시체 촉수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역병 걸린 시체 촉수로 취약 효과를 챙겨줘서 극대화 데미지의 증가폭을 더욱 올려줬습니다. 다음은 궁극기 탭입니다. 해당 빌드는 피해 구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빌드이므로 피해 파도를 마스터해줍니다. 피해 파도를 사용했을 때는 정수도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쏟아지는 피해 구슬로 인해 데미지도 폭발적으로 넣을 수 있으므로 피해 파도를 사용해주시고 고무적인 지도자와 홀로서기, 죽음의 상징을 마스터해서 공격 속도랑 피해 감소, 그리고 희생 효과도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트마의 원기로 최대 생명력 및
추가적인 제압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망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망자에서에서는 해골병사는 척후병으로 극대화 확률을 챙겨줬으며 해골 마법 학자는 냉기로 선택해서 치약 피해를 챙겨줬습니다. 마지막 골렘은 무쇠 골렘으로 극대화 피해량을 증가시켜줬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및 전설 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현재 저도 세팅 중이라 전설 위상 및 좋은 옵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팅은 독특하게 피해 구슬 획득 시 공격력 증가 옵션들과 극대화 피해량 위주로 세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패치로 공격력 증가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피해 구슬 획득 시 공격력 증가 옵션을 챙길 수 있는 장비로는 투구, 갑옷, 목걸이, 반지, 중심점에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투구의 위상으로는 착취자의 보조 위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상을 통해 시체 촉수를 사용했을 때 지속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간혹 저지 불가가 되는 대상에게도 데미지 증가 옵션으로 인해 빠른 사냥이 가능해 보입니다. 갑옷에서는 불복의 위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복의 위상이 너프를 받았어도 부족한 방어도를 챙기기에는 이만한 위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갑에서는 굶주린 피해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상은 피해창 빌드의 핵심적인 위상입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피해창이 정말 수월하게 확산이 되며 기존보다도 더 편안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바지에서는 염습자의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빌드 영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피해 구슬로 피해창이 나가는 신규 위상이 생겼습니다. 해당 위상과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으며 시체 폭발로 정수 수급을 하다가도 추가로 나오는 피해 구슬로도 추가 정수 회복 및 공격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상입니다. 신발에서는 기존의 피한개 사용 시 시체 폭발 위상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악의 심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사용하지 않고 바람 격퇴자의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령술사는 별도의 이동기가 없는 만큼 해당 위상으로 부족한 이동기 부분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목걸이에는 휘감는 핏줄의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너프를 받았지만 그래도 극대화 확률 및 극대화 데미지를 올려주는 위상으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목걸이에 장착해서 그 데미지 증가폭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반지에는 효능 있는 피해 위상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피가시의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상으로 인해 정말 편하게 피해창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격하면서도 자동으로 피해 구슬이 획득되기 때문에 정수 회복 및 체력 회복도 하는 엄청나게 좋은 위상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정수 수급 부분을 효능 있는 피해 위상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는 현재 한손 도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빌드는 공격 속도보다는 극대화 피해량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핵심이므로 도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상으로는 라트마의 위상으로 제압 공격 시 최대 50%까지 공격 속도가 4초 동안 증가하는 위상입니다. 제압 공격 이후 4초 동안 충분히 추가 제압 공격이 가능하므로 한 번 발동되면 지속적으로 공격 속도 버프를 받고 사냥이 가능합니다. 중심점으로는 헤일 공격 위상으로 피해 파도가 2번 추가로 발동되는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파도 한 번당 3개의 피해 구슬, 총 9개의 피해 구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수가 모자랄 때는 피해 파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격 및 정수 수급이 모두 가능한 유용한 위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선 이발사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심장은 너무나도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2에서 4초 면역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의 피해창을 꼽아 넣으면서 한 번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후에 얼마만큼의 효율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성 모독자의 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장으로 인해 자동으로 시체 폭발을 해주면서 정수 수급도 도와주고 시체 촉수가 정말 수시로 발동되므로 적들이 끊임없이 군중 제어 상태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현재 유혹적인 운명의 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장으로 인해 극대화 데미지를 더 높게 올릴 수 있지만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정수 관리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해당 심장을 제외하시고 노아오라의 심장을 사용하신 이후에 스킬창에서 노아 스킬을 빼고 과다출혈 스킬을 넣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정수 수급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복자 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복자 보드는 저도 육성 과정이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인벤 링크와 빌드 사이트 링크 두 가지 모두 있으니 편하신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아직 육성 과정 중이라서 실제 성능은 테스트해보지 못해서 추후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린 피해창 빌드와는 다르게 제압은 사용하지 않는 빌드이므로 제압보다는 다른 데미지 증가 부분을 챙겨줬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드판에서는 희생 문양을 챙겨줬습니다. 기존 빌드는 제압 데미지가 중요했지만 해당 빌드는 제압 데미지는 챙기지 않으므로 희생 문양으로 추가 데미지 부분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드판은 식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식인만 먼저 챙겨주고 바로 뼈이식 보드판으로 넘어가 줍니다. 처음에 육성 과정 중에서는 뼈이식 보드판까지 먼저 와서 적 처치 시 정수회복 옵션을 먼저 찍어주시는 것이 정수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드판에는 민첩이 49포인트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보드판에서 정수 문양까지 챙겨주고 다시 두 번째 보드판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보드들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드판의 문양으로는 통제 문양을 챙겨줘서 군중 제어 상태의 적들에게 피해량을 증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드판은 피를 부르는 피를 선택했습니다. 피해 구슬을 최대한 활용하는 빌드이고 해당 보드판에서는 피해 구슬과 관련된 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양으로는 마시는 자를 선택해서 건강 상태에서 공격력 증가 옵션을 챙겨줬습니다. 마지막 보드판은 죽음의 냄새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보드판에서는 극대화 피해량과 관련된 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노드들도 챙겨주고 문양으로는 착취 문양을 선택해서 취약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증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추가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